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1937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얼마 전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전기차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건데요. 자동차 왕국으로 통했던 독일의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리비안 손잡은 폭스바겐 딥다이브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얼마 전에 비상경영 선언했어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2%로 뚝 떨어졌고요. 독일 공장 10곳 중에 3곳 이상 폐쇄하고 직원 수만 명 감축하겠다고 했죠. 왜 이렇게까지 어렵냐? 그동안 폭스바겐을 먹여 살려온 시장,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 팔리는데 폭스바겐은 팔만한 전기차가 없어요. 전기차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죠. 그리고 11월 12일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의 합작회사를 미국에서 출범시켰습니다.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죠. 두 회사 엔지니어 1000명이 여기서 일한다고 하고요. 합작회사가 개발할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가 2026년부터 생산될 겁니다. 근데 여기 투자하는 돈 8조 원을 전부 다 폭스바겐이 됩니다. 리비안은 기술만 가져오는 거죠. 언뜻 보면 이거 리비안에만 너무 유리한데? 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폭스바겐이 급했다는 뜻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수만 개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복잡한 기계장치라면 전기차는 사실 커다란 스마트폰에 모터와 바퀴를 단 것에 더 가깝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소프트웨어 어땠을까요? 2019년에 폭스바겐이 순수 전기차 ID3 내놨는데 아주 혹평이 쏟아졌죠. 소프트웨어 오류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터치스크린이 막 먹통이 되고 이유 없이 차가 급브레이크 밟고 잘못된 경고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딜러에 차를 맡기고 다음날 찾아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전기 SUV ID4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지만 여전히 자잘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많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 늦어지면서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포르쉐의 전기차 신모델 생산이 3년이나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계속 폭스바겐 그룹의 발목을 잡은 거죠. 아, 그럼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 소홀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놀라운 점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일찍부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2020년에 폭스바겐이 각 브랜드에 흩어져 있던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거대한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 설립했는데요. 그룹 안에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기업을 새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아드는 직원 수가 무려 6,000명이나 됩니다. 테슬라 같은 미국 IT 기업 출신도 막 적극적으로 영입했죠. 그리고 그동안 카리아드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1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을 드디어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카리아드가 어째서 지금은 이 그룹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했을까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폭스바겐의 아주 지독한 관료주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기업 문화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권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리아드 직원들 리뷰를 좀 뒤졌거든요. 그중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문화를 폭스바겐 기존 경영진이 정의하는데 그들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테슬라를 이기겠다라고 얘기한다. 환상적인 워라밸이다. 회사가 공룡의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회의에 참석하면 된다. 젊은 엔지니어라면 경력에 사형 선고일 거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왠지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폭스바겐은 사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려고 일부러 스타트업 스타일로 별도 자회사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이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맡겨놓지를 못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폭스바겐의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폭스바겐은 오래되고 자기네가 익숙한 기계공학적인 구조에 디지털 기술을 끼워 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드웨어가 중심이고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부속품쯤으로 여긴 거예요. 낡은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겁니다. 과거 성공 공식에 갇혀서 달라진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이게 과연 자동차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독일 미넨 연구소 안드레아스 보에스 대표는 이게 바로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뼈 때리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산업 생산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우리 독일은 개발도상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걸 이미 배웠어요. 오히려 우리가 과거 성공에 안주하고 미래의 도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업화 1단계에서 얻은 이점이 2단계의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폭스바겐은 리비안과는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워낙 두 회사 기업 문화가 극과 극으로 달라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이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자동차 제조업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졌구나,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